제가 웬만하면 지난 영상을 보고 오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재무 분석 같은 경우에 제가 올려놨던 영상들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링크를 밑에 남겨놓을 거고 재생 목록으로도 묶어 놓을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 전에 영상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1번하고 2-1번이. 1번은 이제 회계 원리에 대한 영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회계 원리를 알면은 여러 가지로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회계를 설명하는 30분짜리 영상 중에 저는 진짜 최고 영상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재무지표 중에서 정말 중요한 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지표들을 봤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이어서 나머지 안정성에 대한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실제로 그래서 그걸 HDS에 써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걸 보면은, 회계에서는 보면 회계라는 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을 통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고, 거기다 주가 정보를 더하면 우리가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재무 분석에도 분명히 효과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어느 정도 미래를 이제 경향성을 분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계라는 거는, 재무 분석이라는 거는 또 다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업종 전체나 아니면 그 특정 종목의 이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재무지표로 넘어와서 그게 수익성이랑 안정성에 대한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수익성인 뭐 퍼로 대표되는 이런 지표들은, 이쪽 지표들은 제가 다 2-1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지표들을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PB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BR하고 BPS는 그 EPS하고 이제 PER과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둘 중 하나만 아시면 되고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지표입니다. 물론 이제 크면 좋고 작으면 좋고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BPS를 보시면 주당 순가치라는 뜻이고, 순자산을 총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어요. 순자산이 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는 순자산이 없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제 순자산이 이제 그 자산 마이너스 부채인데 이게 자본이죠. 그러면은 또 궁금증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이랑 순자산은 똑같은데 왜 자본이라고 안 하고 순자산이라고 했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의미적으로 봤을 때 순자산이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 편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주당 순가치고,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당 순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PER랑 비슷하죠, 느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훨씬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가려서 그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여기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PE 할 때 이제 했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을 총 주식수로 나누고 이 시가총액을 총 주식수로 나누면 한쪽에는 이제 주당 순자산이 나오고 한쪽에는 이제 주가가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게 이제 PB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빚 제외하고 주가 대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라는 이야기예요. 더 직접적으로 제가 와닿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건질 수 있냐는 거예요. BPS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만든 게 PBR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지금 자본이 10만 원이 있고 주식이 10개가 있고 시가총액도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사가 당장 망하면은, 제가 이제 주당 만 원이죠. 주가는 주당 만 원이고 이제 BPS도 만 원이기 때문에 본전은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총액보다 자본이 커. 그럼 더 건진다는 얘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자본이라는 거는 현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자산에서 뭐 재고도 될 수 있고 장치도 될 수 있고 공장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다 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매각을 해봐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망한 상태니까
순간적으로 망한 이유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이 자본의 크기와 시가총액의 크기가 똑같으면 회사가 망해도 그만큼 건지고, 이 자본의 크기가 시가총액보다 크면 더 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성장하고 정상적인 회사라면 시가총액이 자본보다 크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하면 내가 한 주당 얼마 받지가 BPS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지금 주가는 망하면 받는 돈의 몇 배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EPS나 이제 PER과 마찬가지로 BPS는 크면 좋습니다. 그리고 PBR은 작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PER 같은 경우에 이제 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적인 지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이게 자기 자본분의 부채 총계예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재무제표에서 이 자본분의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보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2억이랑 이제 빌린 돈 8억을 넣어가지고 이걸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공실이 나면 훨씬 위험하겠죠. 왜냐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8억에 대한. 근데 이제 내 돈이 10억이 들어가 있어. 그럼 공실이 나면 무슨 일 있어요? 없죠. 물론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회사가 당장에 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엔 낮은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드밴스 된 영상에서는 이 부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유동부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전환사채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부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아요? 앞에 지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특정 그 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서 정말 부채 비율의 평균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을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에서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막 1, 20%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막 몇백 프로 차이가 나면은 정말 위험한 주식이니까 거르는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굳이 이제 의미론적으로 읽으면 주주가 냈거나 이미 벌었던 것에 비해 빌려서 구한 것이 얼마나 크냐에 대한 이야기고, 당연히 빌린 게 많으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작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흑자누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부가 발생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자세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일단 이 현금 흐름표가 뭔지를 알고 싶으시면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회계 영상을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게 좋습니다.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인 게 좋아요. 대신 나머지는 조금 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플러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 영상을 보시는 걸로 제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금방 끝났죠.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운 것들이 이제 얼마나 잘 버나 PER이 있죠. 이거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고, EPS는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있어서는 이제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버냐는 ROE, 자산에 대비해서 얼마나 버느냐는 ROA, 그리고 마진이 얼마나 남느냐는 영업이익률이에요. 이거는 독점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관련된 거는 이제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배당을 잘 주냐, 시가 배당률, 회사가 번 거에 비해서 얼만큼 배당을 하고 있느냐가 이제 배당 성향, 그리고 방금 배운 이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PBR, 그리고 BPS, 그래서 이제 PBR은 낮은 게 좋고 BPS는 높은 게 좋죠.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가가 이제 부채 비율, 아까 말한 자기 자본분의 부채기 때문에 낮은 게 좋고,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플러스인 게 좋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게 좋은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인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여기다가 한 가지 정도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게, 이 지표들이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을 이제 시계열에 따라서 보시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모든 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럼 이걸로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그 활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표에서 종목으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걸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은 이제 종목에서 지표는 할 줄 아시는데 지표에서 종목을 할 줄 모르시는데, 어떤 특정 자기가 원하는 그 지표 내에 있는 종목들을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다시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종목에서 지표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위험한 종목인가 안 위험한 종목인가 직관적으로 알 때 이 지표들을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는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그 HTS에서 종목을 발굴해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물론 제가 자세한 디테일한 제 조건들을 공개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원하는 조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